고질적 눈질환 치료, 망막, 당뇨, 망막경증, 당뇨가 이제 병이라서 망막에 쌓이면 어떤 병증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뇨는 혈관 속에 이제 당이 많은 걸 혈당이라고 그러고, 소변에 당이 많은 걸 요당이라고 그러는데, 혈액 속에 당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면서 이제 그것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망가져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인체에 제일 많은 부위가 신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눈의 망막, 세 번째가 뇌혈관,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그래서 혈관이 많은 쪽부터 일단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이제 흐르는, 신장이 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 몸에 쌓인 독소, 간에서 해독 기능을 한다면, 피를 해독하는 기능을 한다면, 우리 신장은 소변, 수분 성분을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그 독소를 몸에 쌓이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당뇨가 걸리게 되면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은 뼈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뼈에 골다공증, 뼈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혈관이 많은 부위가 이제 망막인데, 망막에 이제 그 혈관에 당이 쌓이게 되면 당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죽어가니까 그거 죽지 않기 위해서 신생혈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신생혈관이 생기고, 또 망막에 물이 쌓이게 되고, 황반 쪽에 물이 쌓이게 되고, 또 망막이 잡아당기면서 망막 박리나 물이 차면서, 망막은 우리가 각막에서 들어오는 빛을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상에 맺혀야 되는데, 그 중심에 황반이라는 부위에서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망막을 벽지로 비유하면, 벽지에 이제 물이 차서 벽지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망막 박리가 되고, 또 혈관이 죽어가면서 이제 아까 출혈, 우리가 이제 맥히게 되면 항상 터지게 됩니다. 터지거나 물이 차는데, 그 이유는 맥히면 신생혈관이 생겨서 그 주변 혈관들로 피가 이제 황반으로 시신경 쪽으로 혈류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혈관은 약한 혈관이니까 잘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생혈관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터지게 되면 피가 또 엉깁니다. 피가 엉기게 되면 망막을 잡아 당기는, 또 견인성 망막 박리, 망막에 또 구멍이 생겨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가는, 그래서 벽지에 물이 차면 떨어져 나오는 이런 장액성 망막 박리. 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당뇨가 있게 되면 또 이제 수정체 손상,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백내장, 또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황반에만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각막에 물이 차서 눈 안에 수정체 앞쪽에 이제 안방수 배출의 장애를 막아서 신생혈관성 녹내장, 이런 것도 오게 되고요. 당이 이제 머리에 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혈관이 많은 부위가 이제 뇌인데, 뇌로 가서 당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치매, 우리가 잘 아는 치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이 있는 분들은 가장 많은 것이 먼저 신장 먼저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 이제 눈의 망막에 손상이 오게 되고, 세 번째 머리에는 치매, 건망증, 머리 혈류 공급 장애, 근데 그런 것이 맥혀서 이제 정맥이나 동맥이 맥히게 되면, 심장 가서는 머리 중풍, 눈에 가서 동맥이나 정맥이 맥히는 것은 눈 중풍, 심장 가서 동맥경화가 이루어지면서 혈관이 팍 맥혀버린 것을 심풍경색. 그래서 풍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눈에 가서 맥히는 눈 중풍, 머리 가서 맥히고 터지는 것은 머리 중풍, 심장 가서 맥히거나 그런 것은 심중풍, 세 가지로 구분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식성 망막염과 이제 비증식성 망막염으로 구분하는데, 비증식성은 이제 초기 단계로 혈관이 맥혀서 출혈이 아직 없는 단계,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고 출혈이 없고 시력 저하와 이제 부종만 있는 단계, 황반이 부어 있는 단계를 얘기하고요.
증식성은 증식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차가 내가 목적지가 부산이면 부산을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막히면 샛길로 차들이 막 빠지잖아요. 샛길은 고속도로와 다르게 아주 혈관이 약하고 잘 터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생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이루어지는 상태. 황반변성도 마찬가지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드루젠이라는 찌꺼기가 황반 쪽에 많이 쌓여서 황반 쪽에 혈류공급장애가 오면 건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증식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또 출혈이 되게 되는 습성. 피가 나는 것은 습성이고 피가 나지 않고 혈류순환 장애가 이렇게 있는 것은 건성. 그런데 당뇨성 망막병성에는 황반변성에는 건성과 습성으로 나눠서 본다면 이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증식과 비증식, 맥히기만 했는지 맥혀서 증식, 신생혈관이 자라나서 출혈을 동반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출혈이 동반되면 병이 더 급격한 시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한방에서는 당연히 이제 당뇨로 인한 합병증 혈관이 죽어가고 출혈되고 붓고 세 가지 증상이 가장 그 원인으로 인해서 망막의 시신경이 손상돼서 보지 못하는 실명에 3대 실명에 세 가지가 있는데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성, 그다음에 녹내장. 그 가운데 당뇨병이 많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 망막병성.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당뇨 망막병성은 기전이 일단 혈관이 죽어가고 막히고 그 다음에 피가 나고 출혈되고 그 다음에 황반이 붓고 이 세 가지를 한방에서도 치료한다고 보면 됩니다. 병원에서 안과에서는 외과적인 레이저나 외과적인 뭐 항체 주사 이런 걸 본다면 한방에서는 한약과 침으로 이런 걸 치료하는데 우리가 조혈 이별이라고 해서 일단 출혈을 치료하는 처방이 있고 출혈된 것을 치료하는데 단순히 지혈제만 주는 게 아니라 지혈시키면서 활혈시켜주는 약을 같이 써줍니다. 지혈만 시켜주게 되면 피가 막 흐르는 걸 혈관을 지혈을 시켜주게 되면 혈전이라는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혈을 70%, 그 다음에 활혈지제를 30% 같이 해서 지혈도 시키면서 피가 엉키지 않게 하게끔 그런 치료를 하고요. 두 번째는 황반 부종, 망막 부종. 당연히 이제 그 부종을 빼내는 약을 중심으로 이 약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신경 손상이 왔으면 시신경 손상에 대한 또 그런 것을 회복시켜주는 약제를 쓰게 됩니다. 출혈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 유리체 출혈, 망막 출혈, 특히 유리체 출혈로 인해서도 많이 오고요. 또 망막 출혈도 또 오고 또 황반 이런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 당뇨 망막병증이 황반 중심부에서 이제 어느 부위에서 생겼느냐에 따라 증상의 시력저하가 급격하게 올 수가 있는데 황반 중심부에서 황반 출혈이 있게 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오고 망막이라도 주변부에서 터지게 되면 신경 손상이 적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망막 중심부에는 원추 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색깔, 우리 색을 구분하는 역할을 되고 그래서 터지게 되면 일단 색 구분이 잘 안 되게 되고 주변부가 이제 시꺼먼 암점들이 생기게 되고 물이 차면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변형되어 보이는 그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군데군데 망막 주변에 죽게 되면 망막 주변에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양과 형체를 구분하는 명암을 구분하는 그 세포, 막대세포가 있는데 그 손상이 오게 되면 모양 구분이 잘 안 되고 시커멓게 중간중간에 시커멓게 보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혈제로 이제 지혈 및 활혈 시켜주는 약제는 한방에서 한 14가지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조혈 이별이라고 해서 열과 이제 건조한 증상, 우리 당뇨를 이제 조혈병이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이
마르고 열나는 증상. 당뇨는 일반 열병이라 보면 됩니다. 열병. 만성으로 와서 신부정이 되고 그런 신양호 증상, 하소, 상소종소 하소에서 병이 더 심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열이 꺼진 상태, 신장 기능이 아주 무력한 상태 외에는 상소 중소까지는 초기 중기까지는 다 열을 동반하면서 건조한 증상을 동반할 때 온청호 플러스 강당명목탕, 강당, 당을 내리면서 눈을 맑게 하는 처방에 온청호, 피를 보호하면서 열과 독소를 배출하는 약을 쓰고, 또 음호로 어열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제 출혈이 되는데 초기 출혈, 신생활과에 생겨서 초기에 출혈이 됐을 때는 생포화탕이라는 가감을 쓰고, 이 출혈을 일단 치료하고요. 아까 신생활관이 터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증식성 망막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종은 증식성, 비증식성 둘 다 있는데 황반이 부었다 그런 경우는 3인탕, 오령산, 그 안에 습기를 빼주고 물과 장애 그런 것을 배출하는 약을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동반하면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는데, 혈압을 동반하는 경우는 천마구등원 플러스 진간식품탕, 천마구등 그다음 처방에 진간식품탕이라는 걸 가감하고, 이제 신경이 쇠약하고 신경이 약해진 증상, 아까 출혈, 부종,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출혈되고 부종되고 맥히고 그 다음에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나고 이런 증상에서 일단 출혈을 치료하는 처방은 온청호에다가 당을 내려주는 강당면목탕, 그 다음에 초기 출혈에는 생포한탕, 물이 많이 차고 황반이 부었을 때는 3인탕,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서 고혈압 또 동맥경화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천마구등원의 진간식품탕, 그 다음에 간신부족, 이제 조혈증이 없어지면서 이제 상소 단계가 당뇨가 초기 중기에는 조증과 열증, 건조하면서 마르는 증상, 초기 증상에는 입이 마르고 두 번째 중소 증상에는 식욕이 자꾸 당기고 하소 증상이 되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소변이 자주 보고 참지 못하고 소변에 단병뇨가 나오고 이런 요당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에는 십전명목탕, 그것이 더 심해지면 항상 허증이 심해지면 추워지는 증상으로 발전합니다. 실증이 심해지면 열이 나는 증상으로 발전하고, 허증은 차가워지는 몸의 이 양기 차가워지는 증상으로 발전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된 병에는 뜸을 치료한다나 오래된 병이나 암이나 이런 데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뜸을 치료한다, 뜸으로 치료한다 그러는데, 신양호,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고 하체가 부실한 증상, 차가운 증상에는 개부지황탕을 가감하고, 또 위장은 위장 기능이 약하면 뭘 먹질 못하니까 담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담적이라는 찌꺼기가 또 순환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승양이기탕, 양기를 보호하면서 기후를 보호하는 약을 씁니다. 초기 증상과 중기 증상의 유열과 조열, 그러니까 위장에 열이 있어서 자꾸 식욕이 땡기고 입도 자꾸 마르고 이런 당뇨 초기 중기 현상에는 백호가 인삼탕 이런 걸 쓰고, 음호화왕, 음기가 허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꾸 위로 상기가 되는 증상에는 양음소장탕, 음호협호, 음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열이, 이제 어열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혈전, 아까 신생혈관이 터지게 되면 피가 엉기겠죠. 엉기면서 망막에 쌓이면 망막에도 혈류순환에도 장애를 가져오고, 또 이제 망막을 찢거나 망막에 증상을 더 시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백지황탕, 사물탕이라는 지제를 가감합니다. 간열혈로, 간에 열이 있고 어열이 있을 경우는 천간명목탕. 항상 간은 해독의 중심,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이 잘 안 되면 어열이라는 독소가 생기고, 신장 기능은 수분 때문에 이 독소를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장기인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수독이라는 독소가 생겨서 몸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가장 중심, 우리가 입맛을 잃으면 몸이 아파가는 거고,
아무리 아파도 않더라도 입맛이 살아나면 몸이 좋아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핵심이 비위이기 때문에 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담음이라는 찌꺼기가 생기고 자꾸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열 혈화할 때는 간에 열이 있고 어열이 있을 때는 성간명목탕. 그 다음에 폐위 조열, 아까 상소를 입이 마르고 이런 증상이 자꾸 이렇게 피곤함이 오면서 입이 마르다, 급격하게 입이 마르다 그러면 우리 연세든 분들이 음기가 부족하면서 열이 마르는 증상이 아니라 이제 조열증, 곤장 열이 마르는 증상이 올 때, 또 식욕이 너무 땡기고 자꾸 자꾸 이렇게 배고픈 걸 참지 못하고 그럴 때는 폐위 조열증인데, 그럴 때는 서각지황탕,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각지황탕. 그다음에 강경풍열이라고 해서 풍과 열은, 풍은 풍증상과 함께 열 증상이 있을 때는 음교산, 가렵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당뇨가 있게 되면 독소가 쌓이면서 피부 가려움 증상, 눈이 가려운 증상, 독소가 있으니까 가렵겠죠. 그런 독소를 없애주는 음교산이라는 약으로 처방하게 됩니다. 외과적인 치료, 항체 주사 또는 레이저 치료, 주변 혈관을 지져서 출혈이 신생활에 더 생기지 않게 하고, 이런 외과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과적인 치료가 양방에서는 별로 발달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1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수혈을 치료하는 약, 그 다음에 부종을 치료하는 약,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 혈관은 몸의 전신을 이렇게 순환이 되고, 당뇨가 있기 되면 망가지는 수소가 콩팥, 합병증이 콩팥, 그 다음에 눈의 망막 뒤쪽에 있는 맥란막에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는데 그거의 손상, 그 다음에 뇌에 있는 혈관 손상, 그 다음에 뼈도 약해지고, 또 그 독소들이 아래에 쌓이게 되면 발가락을 잘라내는, 독소가 염증에 낫지 않아서 발가락을 잘라내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 당연히 피가 이제 혈관 속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죽어가니까 치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심한 분은 뼈도 약해지고 잘 부러지고 다치고 치매도 오고 눈도 안 좋아지고, 또 심하게 되면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또 눈중풍이라고 해서 심장이나 또 머리나 또 눈 쪽에 풍 증상과 가깝게 신경이 메말라가는,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법은 항상 당이라는 것은 소모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요. 그러니까 흰밥, 정제되지 않은 흰쌀, 그래서 산백이라고 그럽니다. 흰쌀, 흰 밀가루, 그 다음에 흰 소금, 세 가지의 흰색 계열을 꼭 피하고, 특히 흰 쌀밥은 먹기에는 좋지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고 혈압을 확 올리게 되고, 또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대사를, 열을 확 올려주는 작용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잡곡밥, 소화가 빨리 되지 않는 성질의 통메밀, 그것도 조금씩 먹고, 푸른색 야채, 과일, 또 양배추, 이렇게 몸에 허기는 때우지만 우리가 탄수화물 종류를 줄여서 먹는 게 좋고요. 또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은 운동을 해서, 먹으면 올라가니까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갑상선 항진증이나 대사가 너무 빨라져서 너무 열량이 많아서 그렇게 병이 오는 분들은 꼭 운동을 식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운동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음식, 송록성 야채, 그 다음에 가공되지 않은 음식, 야채, 청록성 야채, 그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로 인한 독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소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과로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또 하루에 만보 걷기를 해서 자꾸 당을 소모시켜줘.
당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쌓이게 돼 있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하체가 힘이 없어지고 또 하지 정면 혈관이 튀어나오고 또 아까 소변이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독소가 쌓이는데 그것이 루마티스, 통풍, 족저근막염, 관절에 쌓여서 관절을 변형시키거나 관절을 아프게 하거나 하는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지발가락 이런 데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뒤꿈치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자꾸 거기에 독소가 쌓이면 변형되고 쑤시고 아프고 발가락이 아파 죽겠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당과 그 다음에 신장에서 여기 아까 걸러내 독소를 배출을 못시키니까 어디에 가서 쌓이겠어요? 다 내려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래쪽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 관리를 위해서 꼭 하루에 10,000보 식후에 그렇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걸 피하시고 그 다음에 청록성 야채, 통메밀, 정제되지 않은 음식 그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운동할 때는 피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운동만 하게 되면 피가 엉기니까 꼭 물을 갖고 10분 후에 한 모금, 20분 후에 한 모금 물을 마셔가면서 운동을 해야지 피가 엉기는 현상,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살 뺀다고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확 쓰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피가 이렇게 혈전이 형성됐을 때 물을 먹어가면서 해야지 피가 옮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한약 치료와 이런 치료, 지금 제가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치료법이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는데 한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침치료법에 대해서 당뇨망막병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렇게 세분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장이 약해지면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신정격이라는 걸 쓰고요. 신장 기능이 너무 이렇게 신한격이라는 걸 쓰는데 그것은 신장에 열이 있는 경우, 통증이 있고 쑤시고 아프고 아까 실하면 열이 난다고 그러고 허하면 차가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가워진다, 발바닥이 시리다, 아프다, 하지가 약하다, 연세가 많고 스태미나가 너무 떨어졌다, 춥다, 양기가 부족하다. 양기라는 것은 에너지니까 뜨거운 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정격. 그 반대로 신정격, 정기가 허한 겁니다. 그 정기를 보호해주는 걸 하는 거고요. 또 너무 춥다 그러면 신열격, 따뜻한 기운을, 신장에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넣어주는 치료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법과 한약법은 세분하게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당뇨망막병증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